구정 중에도 기사들이 좀 났죠. 계속 나오대요, 뭐가. 그죠? 네네. 조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사건이 살인 시신 유기 김명현 무기징역 구형 일부 유가족은 사형해야 된다 이렇게 네. 했다는데 뭐가 선고가 난 건 아니고 김명현이라는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도박을 김명환이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큰 돈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에서 수사 내용으로는 1억 이상의 도박 손실 및 빚이 있는 걸로 보이고 네. 또 그날도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날 피해자가 돌아가신 날 있잖아요. 네. 돌아가신 날도 돈을 많이 잃었대요. 그게 작년 11월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11월 8일? 예, 11월 8일 날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예, 화가 나 가지고 이제 돈도 이제 모자라고 하니까 이거 강도를 해야겠다고 처음에 김명현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사는 지역 주변 에어리어를 돌아다니다가 그 야간 시간대 이제 술을 드시고 피해자죠. 이 피해자분이 술을 드신 상태에서 그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지금 걸어오는데 약간 술 먹고 휘청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갖고 운전석도 아니고 뒷좌석에서 이제 대리 부르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차로 들어가서 이제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상황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이제 그 인터넷에 뒤지면 사진 많이 나오거든요. 차를 유기해가지고 사체하고 유기한 상태에서 불까지 지른 아주 극악한 사건이 김명현 사건입니다. 근데 김명현 기사를 쳐보시면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얼굴 사진이 나와요. 머그샷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이 사건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대중이 그 당시에 되게 공분했거든요.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길 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신상이 다 공개가 돼 버렸어요. 아, 그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하겠다고 결정 난 게 아닌데도 예, 근데 이제 다 이제 오픈이 돼 버린 거죠. 인터넷상에서 예, 그래서 다 공개가 돼서 저도 뭐 얼굴 봤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전지법 서선지원 제1형사부네요. 강민정 부장판사가 담당하시는데 강도살인 혐의로 해서 김명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진행이 됐는데 살인이죠. 강도살인이에요. 근데 네. 피디님 아시겠지만 살인에다가 앞에 강도나 강간이 붙으면 훨씬 크잖아요. 형량이 아주 극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도 센데 네네. 거기다 그러니까 강간 살해, 강도살. 강경살인 이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극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형 명칭 자체를 그 강도살인으로 검사가 구형을 했고요. 구형할 때 지금 이번에 무기징역을 결심고판에서 했대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술을 한 잔 드시고 네. 대리기사를 기다린다고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을 네.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질렀잖아요. 네. 근데 흉기로 살해한 그 행위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죠. 그 차의 뒷좌석에 앉아 계셨는데 뒷좌석에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칼 들고 들어간 거죠. 뒷좌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저항을 했겠죠. 남성이니까 당신 뭐야 이러고 저항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대요. 아니 그 13차례 찌르고 네. 8번 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거의 뭐 그냥 난자를 한 거죠. 피해자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망하시게 됐고 시신을 이제 인근 수로에 버린 후에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 판자 있잖아요. 근처에 있는 거 해갖고 이제 덮어놓은 거죠. 덮고 예, 찾지 시신을 못하게. 펴려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차를 불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예, 증거인멸 차를 불질렀는데 허술해요. 사실은 범행 자체는 그런 과정이면 뭐 지문이 안 찍혔겠냐고요. 다 나와 있지.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분 지갑에 13만 원이 있었대요. 그 13만 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로또 구입하고 밥 저녁을 처먹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김명현 측 변호사가 예.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 네. 마치 삶을 포기하며 구속되길 바랐던 것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명현 측 변호인 측은 그때 당시에 도박으로 빚을 졌고 생활
거에 시달렸기 때문에 네. 이 범행을 참작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난 이 변호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삶을 포기하고 구속되길 바랬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을 포기하고 구속되길 바랐던 것처럼 해놓고 이게- 시신을 유기하고 그러면 못 찾게 덮고 차량 불 지르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그 이제 범죄학 저희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네네. 가장 핵심이 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말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진술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 이제 홍유진 박사 그 전문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진술 분석으로 보면 이게 변호사도 진술 분석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 봐봐요. 내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으려고 사람을 길 가는 사람을 그냥 살해했다. 그러니까 처벌을 뭐 어떠한 처벌도 난 달게 받겠다. 이게 맞잖아요. 논리상. 그렇죠. 그죠? 근데 처벌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안 받을 만한 이유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치 구속되길 바랬던 거라는 건 단 처벌을 바랬던 거라는 논리밖에 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도 이게 주장 자체가 말이 그러네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참작해달라는 의도로 말을 하면서 예. 처벌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거잖아요. 말이 안 지금.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잖아요. 너 배고파 그랬더니 배 안 고픈데요. 근데 밥 차려놨더니 나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변호인 입장에서 그 뭐 막 내질렀다기보다는 이 담당 변호사가 지금 현재 얘가 좀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거 좀 참작해달라고 감형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하기 좀 어려운 게 뒤에 아까 피디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자수를 했다던가 네. 사건 이후에 내가 실수했으면 자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방치했다면 시신 놓고 그냥 도망갔다면 얘가 그냥 먼정신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시신을 갖다가 힘들게 유기했고 은닉시켜 은폐했고 네네. 차를 불질렀고 그 돈 가지고 또 멀뚱멀뚱 밥 먹고 뭐 로또 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문제 상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도 이제 세게 구형해서 무기징역 구형한 것 같고. 야,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사형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당연히 누가 봐도 사형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사형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그러니까 범행에서 핵심은 사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전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사전 과정이 뭐냐? 사전에 고의적으로 준비를 했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했냐? 아니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했냐? 이 세 가지 단계를 보는데 고의적인 살인을 미국 같은 데나 유럽에서는 1급 살인, 그러니까 first degree murder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뭐 사형 아닌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고요. 2급 살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발적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발적 살인도 중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은 행위가 중요하지 과정은 나중에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서구 사회의 형량의 기본 룰이에요. 그게 너무 맞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 영향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온정주의가 좀 심해서 얘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뭐 그렇게 사람 죽이는데 뭐 그런 과정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걸 참작을 해서 그게 너무 이해 안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18세기부터 그 참여하는 재판, 즉 왕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시민 출신 판사, 시민 출신 뭐 법관, 시민 출신들이 했잖아요. 그게 너무 더 맞는 방법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엽 대한제국까지도 거의 사법권을 전부 다 왕한테 귀속이 됐었고 그리고 일본 식민 강정 일제시대 강점기에도 일본 왕 있잖아요. 일본 왕이 사실은 모든 사법기관이나 군 권력을 다 하고 있다고 일본 헌법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재판권의 대행기관으로서 판사가 존재하는 거지 왕이 사실은 하는 거예요. 왕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정주의가 절대 권력자가 재판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온정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정에서 항상 그 피해자의 입장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네. 그런 게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일련의 과정과 그 우리나라 법치가 시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방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유럽
박 PD님도 뭐 6, 7년 이거 하시다 보니까 거의 준 법학자 됐잖아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전혀. 근데 유럽 사례 같은 거 보시면 형량이 되게 센 게 많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미국도 일부 주에서 그런 게 뭐냐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형량이 세요. 아, 오히려 인구가 적으면 예, 미국도 주가 보면 200만, 300만 단위밖에 안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같은 경우 5천만이 넘어가거든요. 네. 주 인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사람 하나 죽는 게 치명상이에요. 그 인명수를 자꾸 뭐 경제적 관념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5천만 명이 있는 주에서 한 명이 사망하는 거하고 250만, 300만밖에 안 되는 진짜 인구가 너무 희박한 주에서 알래스카 주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한 명 죽는 거는 이건 극단적 차이가 나거든요. 사람 귀한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형량을 세게 오히려 때릴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존중받네.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면 네 지금 사람 귀해 죽겠는데 지금 뭔 짓이냐고 이렇게 보는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미국의 속된 말로 일반적인 주에 뭐 8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에 미국의 최대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주 인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인구 밀접도가 전 세계 1, 2, 3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에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니까 사람 귀한 걸 모른 거지. 그게 법에도 들어가요. 법사학에 나와요. 저는 이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사람 귀해 죽겠는데 지금. 야, 이게 안 돼요. 이러면. 왜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잠깐 비껴가는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이제 92년도 학번이니까 93, 4, 5년도에 제 동기들이 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93, 4, 5년도에 군에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뭐 트럭이 굴르고 뭐 군 버스가 굴르고 그랬는데 한 번에 뭐 병사 8명씩 죽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차가 굴러갖고 두 돈 반차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네네네. 근데 그게 신문에 딱 두 줄 나와요.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 왜 그런 엄청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인데도 뭐 총기나 안사 사건이야 뭐 신문을 도배했지만 뭐 군에서 한두 명 죽는 거 뭐 트럭이 굴러 뭐 의무병 하나 사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대충 넘어가거든. 왜 그때는 인명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이. 근데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사람 귀한 걸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사형 분명히 때려야 되거든요. 구형을 해도 검사 사형해야 돼요. 형 선고해야 판사가 한다 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이거는 검찰 측에서도 무기징역 구형할 게 아니라 사형을 구형했어야 되는 네. 사건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과가 있네 없네 따져가지고 초범이다 이거 가지고 형량 왕창 삭감해 주는 거 많거든요.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초범이 한꺼번에 100명 죽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전과가 있네 없네 따져가지고 이전에 큰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건 약간 실수로 본다. 그렇게 사람 목숨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그냥 일반 시민의 법 감정으로 아니 사람 죽이는데 어떻게 초범이 있고 재범이 있어? 네,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 변호사 측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사람이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13차례 찌르고 8번 베고 그 하수구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김병현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이런 공격성이 있던 애인데 그동안 이제 인생 살면서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게 발현이 안 됐던가 또는 진짜 막 가는 심정으로 에이씨 하나 죽이고 그냥 깜빵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 앞뒤든 뒤든 간에 어쨌든 그러니까요. 결과는 나쁜 거잖아요. 네네. 참혹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니 이런 사람 이 정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초범 재범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형사 재판에서 그 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들 있잖아요. 여기 당사자가 아닌 거는 문제라고 제가 계속 법학계에다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이게 당사자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재판하는 법원하고 그 밑에 경찰, 검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형사 사건이 진짜 골 때린 게 일본 닮아가지고 사건만 개시됐다면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가 증거일 뿐이에요. 인적 증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적 증거니까 뭐 그 피해자도 이 정도인데 피해자의 유족이나 가족은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통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법관 입장에서는.
형량을 선고하거나 네. 이 어떤 그 법의 경중을 그 선고함에 있어서 눈치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국의 형사 그 그러네요. 자기가 왕이네. 그러니까. 예, 크리미널로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형법 있잖아요. 보면 그 미국의 형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다른 나라에. 거기도 뭐냐? 피해자는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형사 재판의 주체는 검사가 맞지만 아니 검사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역사가 그러니까 검사가 맞지만 이 사람은 당사자다. 피해 당사자이기 당사자잖아요.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명확하게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게 이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가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고 벌 주는 이유가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함이잖아요. 어쨌든 그게 법이라는 안에 게. 그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법감정이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억울한 사람들을 안 만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라는 전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은 피해자랑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행사하는 권력 정도로밖에는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지금 PD 말씀 사회 질서나 안녕 유지 있죠. 요게 하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뭐 마음을 추스러 주는 거 이게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계속 그 옛날 무식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복수형제도 알잖아요. 네네.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실제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식해. 제 눈 다치겠다고 얘 눈을 뽑으면 어떡해. 이래갖고 이걸 못하게 하면서 사회 안녕을 위해서 국가가 대신 처벌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회 안녕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처음 그 의도는 이 피해자도 분명히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없었어요. 사회 안녕주의로 가면서 국가책 그러니까 검사라는 그 직책이 나오면서부터는 피해자는 아까 얘기한 증거예요. 소모품이야 형사재판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성한 게 20세기 넘으면서 유럽이나 미국 쪽이 반성을 한 게 야 이건 아니잖아. 피해자도 당사자야지 말이 되냐 그래갖고 그 민사벌제도 아시잖아요. 사람 다치게 하면 수십억 수백억 물어주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사구제제도나 이런 걸 보완을 장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민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배심원제도 독일도 안 하다가도 최근에 하잖아요. 독일 원래 배심원제도 개무시하고 재판하는 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고 검사가 다 해요. 왕이에요. 그래도 독일 검사가 제일 셌어요. 근데 그게 일본으로 넘어갔다 우리나라 넘어온 제도거든요. 이건 뭐 그냥 공식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독일조차도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조건 주민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그 나라가. 왜? 판사도 방청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방청객은 재판의 방청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에 참여하고 10명이든 12명이든 짝수로 있잖아요. 만장일치로 해 아니면 다수결로 하면 6대 4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짝수로 되어 있는 배심원단 앉아갖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보고 이거 유죄 아니에요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눈치를 안 보고 단독이나 뭐 판사님 3분 가지고 합심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이 거기서 펄펄 뛰고 울어도 뭐 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눈알 깜짝 안 해요. 뭐 나는 무기징역 구형인데 뭐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 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그 사람 귀한 줄 아는 법으로 가야지 그게 따뜻한 법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사람 귀한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취지가 잘 살도록 다시 원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술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법 기술 적용하면 안 돼요. 사람 목숨 관련된 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동의해요. 네. 아무튼 김명현은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지만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했고, 네. 뭐 최소한 감형 없는 무기징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재판에서는 최대한 이제 범행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잖아요. 범행 과정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다 인정했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압박이라고 좀 그렇고 제가 아는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경 쓰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 기술적인거나 네네네. 법 체계가 아니라 네네. 이걸 보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꼭 좀 개인적인 바람은 선고할 때 판사님이 선고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어떤 부분을 참작했다. 이 변호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제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게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두 번 죽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어떤 자기 가족을 살해한 이 범죄자가 어떤 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사는 거에 대해 그런 결과에 대해서 피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판사님이 쓴 선고문 한 줄 때문에 더 마음의 상처를 더 입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고문에 제발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네.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처벌이 잘 나오리라고 봐요.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가 안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안 이런 거를 안 들어가야 제발 안 들어갔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시죠. 네.